페이지 12쪽이야. 자, 우리가 대를 보면 선캄브리아대가 있어. 이 선캄브리아대는 화석이 뭐가 있냐? 일단 환경적으로 본다면 얘는 그래도 온난한 편이지. 그지? 자, 비교적 온난화. 거기에 빙하기가 존재해.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무엇이 빈번했다? 지각 변동이 빈번했어. 육상으로의 동물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생물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보면 뭐가 나왔냐? 생물적으로는 아니, 독립영양생물 광합성하는 최초 출현. 알았니? 다시 말하면 최초의 생물체가 출현하긴 했는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남세균이 출현한 거지. 얘가 출현하면서 무엇이 만들어져? 오존층이 형성이 된 거야. 알겠지? 오존층이 형성이 된다고. 사실은 22억만 년, 23억만 년 왜 출현은 38억만 년에 남세균이 나왔는데 오존층은 23억만 년에 형성되었을까? 바닷물 속에 있는 처리온도를 모두 가라앉히느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시 바다는 녹색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야. 처리온이 풍부했으니까. 니네 철은 니켈과 더불어서 원시 지구가 형성될 때 지구 중심으로 다 내려간 이온들이었어. 근데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이온들이 있었단 말이지. 알았어? 그것들을 다 가라앉히는 데 쓰였다. 알겠어요? 거의 10억 이상을 소모된 거죠. 굉장한 거예요. 자, 이렇게가 생물이고, 생물은 대부분 거의 대표적으로 뭐 있다고 그랬어? 거의 스트로마톨라이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실제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그냥 남세균유라고 생각하면 돼. 광합성하는 초기 세균류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얘가 있고, 현재도 어디에 있어? 서오스트레일리아에 있어. 아직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원조 해저류, 단세포 생물. 그 다음에 말기에 다세포 생물. 모든 다세포 생물의 화석구를 뭐라 불렀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겠지. 다세포류들의 집합체. 자, 선캄브리아대는 이게 전부야. 자,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죠. 6억만 년에 들어와서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육상으로의 생물체가 진출을 하거든. 그런데 뭐가 열리는 거야? 고생대가 열리는 거지. 고생대. 알겠어요? 물론 고생대는 이런 정도로 나누자.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키, 실루리아기, 대범기, 요렇게 석탄기,
그 다음에 페름기. 자, 이 고생대는 이렇게 길을 나누는데, 그래서 캄브리아기 전이라 해가지고 성캄브리아대라고 불러. 여기서 여기로 출현하는 거죠, 이렇게. 육상생물의 출현. 그래서 고생대가 열리게 되는데, 요 정도가 한 6억이라고 잡아. 요 정도로. 보통 정확히 말하면 5억 7천 이 정도로 하는데, 6억 잡아, 6억. 자, 이 상태의 생물은 캄브리아기 정도에서, 삼엽충. 얘들은 실루리아기까지 번성을 하거든. 그 다음에 필석, 오르도비스기. 필석. 대분기 이후에 갑주어. 그 다음에 푸줄리나. 다 방추충이야. 조그만 방추충. 1cm가 안 되는. 척추동물. 자, 고생대의 환경은 좀 어땠느냐 이러면은, 뭐 환경이라 해야 뭐 온난하고 고온다습했죠. 이쪽에 식물류를 보면 보통 양치류 이렇게 출현했다고 보자. 양치식물. 그러니까 양치식물은 대부분 뭐야? 고온 다습한. 알겠죠? 고온 다습한 형태. 그래서 실제로 대체로 온난했지만 얘가 살았던 걸로 대체로 온난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이 안에 3번의 지구 멸망기가 들어있어. 알았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학교에서 그냥 알려줄 건데, 지각변동으로 본다면, 이 정도 고생대 정도에 이 정도 알아도. 에팔레치아 산맥의 형성. 에팔레치아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그 캐나다하고 미국 경계에 있어요. 동부에. 알았어요? 대서양 연안인데, 그쪽에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는데, 얘가 고생대 때 형성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생대로 가면 약 3억 만년이라고 봅시다. 자, 요 정도 오면 이제 여기가 트라이아이스기, 그 다음에 쥐라기, 그 다음에 백악기. 트라이아이스기 정도 되면 암모나이트. 지금 선생님이 쓰는 화석이 뭐예요? 다 표준 화석이죠. 그 다음에 쥐락이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공룡류들. 그 다음 마지막 백악기 정도 가면 시조새류. 이제 털이 나기 시작하는. 익룡이 아니에요. 시조새요. 조류의 전환 시점. 이때는 거치식물, 나자식물이라고 부르는데 거치식물이 번성했죠. 이때는 지각변동으로 따지면 중생대 정도 되면 뭐 어떤 산맥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보조산운동이 일어났고요. 이쪽에서는 로키 산맥, 아니면 안데스 산맥, 이런 것들이 여기서 형성됐다고 보면 돼.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보조산운동인데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이 이때 형성이 돼. 그 다음에 신생대. 약 1억만 년이라고 보자. 한 7,800 이 정도 되거든. 이때가 팔레오기. 그 다음에 사기. 요렇게. 그럼 신생대 정도 오면은 뭐 화폐석? 그 다음에 뭐 메머드?
이렇게 매머드. 요 정도 되면 속시식물이 등장하죠. 그리고 팔레오기 들어가면서부터 뭐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뭐 알프스 요 정도가 여기서 형성된다. 자, 지금 선생님이 대충 적어줬지만 이쯤에서 와우. 여러분 봐봐요. 오르도 비스기에서요, 여기로 가면서 한 번 끝났습니다. 멸종이 있었다고요. 알겠어요? 식물의 한 78% 정도, 해양식물이. 이건 뭐 지각변동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봉기, 여기서도 한 번 죽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 뭐 있었어요? 빙하기 있었죠. 여기서도. 이쪽은 대봉기 쪽은 운석 충돌로 보는 게 되게 많아요. 운석 충돌설로. 그 다음에가 트라이에서 쥐라기로 가면서 여기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또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 끝에 백악기에서 팔레오기 가면서 총 몇 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석 충돌은 사실 여기가 또 유력하거든요. 보면 멕시코. 알겠어요? 유카탄 반도인가 거기에요. 그 어디냐면, 이 정도 되면 운석 충돌설이 좀 강한데, 여기 빙하기잖아요. 여기도 운석 충돌이 강하고 얘들 다 지각변동이에요. 지각변동. 거의 생물의 80%, 78%가 다 죽게 되거든요. 미국에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미국 알았어요? 여기 마이애미 요 끝에 그 다음에 여기가 멕시코만이에요. 멕시코만 요 지점이에요. 이거 유카티나 반도인가 그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반도에 운석 충돌이 있습니다. 흔적이 6,800만 년에서 7천만 년 요 사이에. 알겠죠? 그래서 그때가 신생대 도입 전에 공룡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견멸하게 돼. 유카타 반도 거기. 알겠습니까? 자, 지금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보시겠습니까? 그때 외웠잖아 우리. 기억나냐? 뭐야 이거? 카마고 오실 때 이렇게 기억나? 석탄과 페인트를 주라. 그지? 184개로 이렇게. 알았어요? 이해 갔어?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건 저 기를 외운 다음에 기에 맞게 이것들이 곁들여지면 돼요. 3, 필, 가, 부 이렇게. 암공시 이렇게. 이게 각각의 기에 대한 뭐죠? 표준화석. 삼엽충은 요 정도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여기서 다 끝납니다. 알겠어요? 필석도 이때 다 사라지고 대분기 이후에 나왔던 갑주어나 푸줄리는 이때 거의 사라지고. 알겠죠? 그리고선 암모나이트 번성했다가 작살나고요. 공룡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요 끝자락에 포유류도 나타나는데 이상해요. 포유류가 나타났거든요. 운석 충돌해서 다 사라졌는데 이때부터는 또 포유류가 번창해요. 알았습니까? 얘들은 절대 빙하기가 없었어요. 중생대는. 고온 다습이었고 거시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창했고 실질적으로 이 대봉기 때 작살나서 죽은 양치류들이 석탄층을 만들었다는 썰이 강해요. 알았습니까? 석탄층은 아마 이때 만들어진 층. 알겠습니까? 석탄층이 그때 양치류들이 뭐 1.5m, 2m 이상의 고사리들이 많았다고 그랬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2쪽의 내용들이 이래요. 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물을 거예요. 여기 고생대 때 왜 마지막에 빙하기도 있었지만 왜 대봉기, 실루리아기 이때 왜 이렇게 지각 변동이 심했습니까? 원래 지각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다음 어디 가서 요 석탄기 폐륜비 쪽에 가서 판기하를 형성해요. 그럼 그 전에 얼마나 서로 만났겠어. 초대륙이 만나기 위해서 쿵쿵 부딪히고 난리 났을 거야.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난리 부르스를 쳤던 때, 그때가 마그마가 분출되고 해양에서 화산 폭발하고 그럼 식물들 다 죽어요. 그 해양 생물들. 원래 운석이 충돌하고 그래도 해양 생물은 살아남은 거였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온대가 불바다예요. 온대가. 그래서 다 죽어. 78%. 그러다 수억만 년 좀 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3만 년 동안 생물이 없고 막 이래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실 때 거의 가셨어요, 다. 알겠습니까? 오실 때 다 가셨어요. 이쪽이. 그리고 마지막 페름, 트라이에스, 요 페인트, 요때 그냥 작살났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트라이아이스기 지나고도 여기로 운석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뭐 공룡이 출현하기 전, 뭐 이쪽에 있는 지금 생물들이 막 드러났을 때 거의 다 작살난 분위기. 그 다음에 쥐라기 때 공룡이 번성하고 날아다니는 익룡의 시주새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또 작살났죠. 유카탄 반도에 운석 하나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빙하기가 뭐 양산 효과로. 알겠어요? 운석 충돌. 실제 운석은 여러분, 운석이 충돌했을 때 과연 어땠을까? 라고 했는데 옛날에 목성에 슈가레이 혜성이가 걔가 부딪혔잖아. 그거를 촬영을 했어요. 진짜 이만한 구덩이 자국이 나온 거야. 야, 저게 만약 지구에 온다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모르는 내행성과 외행성이라 가지고 그 화성 바깥쪽에 있는 애들 있죠. 뭐 목토, 천해 이런 애들이 수많은 해성을 막아주고 있는 꼴도 돼요. 우리 지구에 오는 그런 역할도 걔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체식물, 거치식물 여기 말고도 로키안데스, 에팔레치, 근데 히말라야, 우리나라 대복까지도 학교 선생님들이 좀 깊게 들어가면 여기까지 가거든요. 대충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알아두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에는 그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이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대멸종 1, 2, 3, 4, 5가 지금 말한 거예요. 대멸종 1이 여기 오르도비스키 실루리아기, 2가 대본기, 3가 여기 고생대말 빙하기 때, 그건 뭐 때문에? 대륙 충돌 때문에 그래요. 판기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4기 트라이아이스, 5기가 여기에요. 충돌 유카탄 반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대멸종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대멸종의 종류를 보면요, 대륙이 충돌하는 것도 많고요. 대륙 충돌이 세 번째, 3개 정도 되잖아요. 저희들이 부딪혀서. 그 다음 운석 충돌이 한 2개 되고요. 알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 보면 대멸종의 주요 원인이 있잖아요. 이건 가설이거지만 일종 고생대 초기라는 건 뭡니까? 오르도비스기에서 실루리아기 넘어가는 단계인데 해수면이 급격히 하강하고요. 기온이 떨어져서 바다 해양 생물의 78%가 죽었대요. 그때 있었던 애들이. 여러분, 고생대는 육상물의 생물 진출이 동물은 없었어요. 거의. 알죠? 뭐 곤충류나 아니면 식물류들. 그러니까 선태가 더 확장이 돼서 양치까지 온 거거든요. 선태식물, 이끼류들 있잖아요. 걔들이 먼저 육상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양치가 나오게 되고 진학을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것들 중에는 뭐 잠자리 같은 거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육상동물은 중생대 때 활발하게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 그러니까 저 바닷속에 많았어요. 바닷속에. 뭐 아까 말했지만 삼엽충, 갑주어, 푸줄리나, 방추충. 일반적으로 이런 애들이 방추충이에요. 푸줄리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암모나이트 같은 애들이 2종류고요. 2종류.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죠. 보통 말하는 애들이 요렇게만 알아두세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보세요. 요런 애들이 뭐라고? 방추충의 일종이에요. 요런 애들이 2종류라고, 머리에서 다리가 바로 나왔다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현재 앵무새 조개가 눈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다리가 요런 류의 부종류. 그 다음에 화폐석 같은 애들이 유공충. 일반적으로 뭐 석유가 나오는 곳에 많이 나온다. 꼭 진짜 동전만 해요. 알았습니까? 참고로 우리가 보통 이게 습곡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습곡을. 이게 습곡 단면을 찌르면 볼록 올라온 게 배사거든요. 여기가 향사고요. 그냥 뭐 배가 나와서 배처럼 볼록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좋은데 요 부분에서 석유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배사에서 석유층이 탐사할 때 지질 구조로. 알았습니까? 그럼 이쪽에 유공충이 많은 확률이 높죠. 이해 갔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겠다. 알겠죠? 그리고 요런 삼엽충 같은 애들 있잖아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생긴 애들. 이렇게 합시다. 아, 저기 더듬이 아니에요. 저거 그냥 웃는 표현. 알아서 이런 거 완종류라고 그래요. 완종류. 양쪽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애들. 알았어요? 우리가 찾는 게 완장이잖아. 완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이후에는 그 개멸종 2기 한번 볼까요? 해양의 무산소화. 여러분, 이 무산소화라는 건 이제 사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산소화가 이루어졌는지는 더러 가설이 많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기후가 냉각되고 소행성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대멸종2는 대본기거든요. 데드존. 저기 대본기. 저 때 다 죽어요. 80% 이상이 죽습니다. 진짜 3만 년 이후 동안 화석이 없어요. 이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류, 산호, 완종류, 삼엽충에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여기가 삼엽충의 끝자락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대멸종 3은 고생대 말기죠. 빙하기가 왔다 그랬죠. 저 때는 판게아 형성, 이게 되게 컸잖아요. 고생대 말기 판게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화산의 폭발, 그 다음에 소행성 충돌, 뭔 충돌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그죠? 그리고 삼엽충을 비롯한 해양생물군 대부분이 전멸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삼엽충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가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 끝납니다. 우리 삼엽충 끝. 알았지? 고생대 대표적인 고3은 우리 삼엽충이 장렬히 사라진. 그 다음에 대멸종 4, 중생대 초기인데 이거 트라이아이스기, 쥐락이 넘어가는 요 시대거든요. 요때도 역시 판게아 분리, 그러니까 땅이 뭉쳐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거의 암모나이트, 그러니까 해안에 있는 애들 있죠. 해안에 있는 조개류나 산호류 이런 것들이 거의 전멸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생대 말기인데 이때는 그냥 암모나이트가 끝장납니다. 여기서 뭐 공룡은 더불어 죽는 거죠. 물속에 있던 암모나이트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명맥을 유지한 게 지금 앵무새 조개예요. 알았습니까? 자, 재멸종의 변화. 이거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고생대 때는 양치류들이 번성을 하고 식물로서, 그 다음에 거씨가 번성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게 다 멸종의 길을 걸어서 새롭게 진화하다 보니까 그 형태의 발전이 있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어느 특정한 시점에 바닷속 생물들이 다 사라지고 육상동물의 진출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양서류들이 있다가 갑자기 파충류가 번성하다가 그다음 마지막에 포유류가 번성하고 지금까지 오는 이런 시기는 대멸종의 어떤 그 다음 착순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는 이론이 많습니다. 자, 13쪽에 맨 아래 봅시다. 지질시대의 주요 사건입니다. 고생대. 자, 동그라미 키읔. 최초의 육상생물. 여러분, 육상동물 아니야? 생물이면 식물류도 생물이잖아. 이거 기억은 1번 얘기야. 고생대. 선체류, 그 다음 양치류, 이렇게 진출이 시작됐잖아. 그 다음에 중생되면 암공시잖아. 암공시, 암모나이트 공룡, 거시식물, 마지막에 시조새까지. 그러니까 리을과 연관을 지어야겠지. 그 다음 신생대는 뭡니까? 그 최초의 광합성은 누구예요? 성캄브리아 때죠. 그래서 마지막 4번은 니은과 연결시키고 신생대는 지금 시대하고 비슷한 수륙분포의 형성. 알겠어요? 지금 시대하고 비슷한. 그래서 신생대쯤에 누가 나타난다 그랬지? 알프스, 히말라야.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이 일어나서 그 산맥이 형성되면서 그 이후에 산맥 형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끝이다. 그러니까 에팔레치아, 북아메리카, 그죠? 그 다음에, 로키 산맥, 어디에 서쪽, 북아메리카 서쪽,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사실 안데스 문명 있잖아요. 그거 누가 세웠어요? 스페인한테 쫓겨나가지고 남아메리카 밀려가서 생긴 게 안데스, 원래 그 전에 잉카였잖아요. 잉카 문명. 걔들이 쫓겨나서 이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유카타반도 거기에 아직도 민족들이 살고 있대요. 안데스 문명을 일으킨 후예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거는 속설이지만, 뭐 이런 유튜브에서 한다고 뭐 잡아가겠냐? 일본 애들이, 가야 민족들이 가서 세웠대잖아. 다 일본을. 혁신시키고. 근데 일본 애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모든 걸 다 전수했는데 왜 온도를 전수를 안 해줘가지고. 온도를 물어봤어요, 걔들이. 딴 건 다 받았어요. 토기부터 시작해서 걔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2만 명을 끌고 가네요. 그릇 만드는 애들만. 근데 온돌 장인은, 걔 뭐지, 이렇게 앉아서 발만 집어넣는 거, 그거? 뭐라고 하지, 일본 애들이? 뭐 어쩌고 하던데. 코타, 야, 씨, 역시. 이거 중간에 딱 맞추면 또 잠이 확 깨요. 코타츠 때문에 발은 이렇게 따뜻할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많대. 누구냐, 배우도 죽었잖아. 오겐키 데스까 하다가. 그거 하다 죽은 게 아니라 그 주인공도 죽었잖아. 그러니까, 목욕탕 따뜻한 뭐 이런 거는 발달했는데, 나와서 추우니까 심장 마비로 많이 죽는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일본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일본에는 우리나라 말을 쓰는 곳이 되게 많고,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 말들이 되게 많대. 우리는 일본한테 한번 점령 당한 다음에 일본 말을 많이 쓰죠. 일본 말 못 써요. 바게스가 뭔지 알아요? 바게스? 다마는요? 다마. 모르는구나. 그래요? 스미끼리. 모르죠? 잘 됐어요. 일본 말은 사라져야 돼요. 뭘 들으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말들이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본 지배를 받고 계셨으니까 그 말들이 계속 남았거든요. 막 진짜 너무 많아요. 막 사라다 이런 거. 여러분 사라다가 뭔 것 같아요? 샐러드. 맞아요. 샐러드를 일본 발음으로 사라다라고 그래요. 그게 되게 많았다니까요, 그냥. 모든 일상생활에 바게스가 양동이에요. 다마가 이런 전등이에요, 다마. 왜냐면 다마구치라는 알아요, 여러분? R이 다마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잘못된 거 이제 야마가 산인 줄 알고, 이게 산이거든요. 머리가 아니라 야마 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야마가 산이에요, 산. 걔들 얘기가. 됐든 그랬다고요. 5번, 지질시대 생물과 대멸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질시대 동안 동물계의 진화 순서를 물었네요.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인 어류, 파충류, 양서류, 요거 바뀌었죠. 양서류 다음에 파충류예요. 알겠습니까? X. 그 다음 조류, 포유류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조류는 어때? 어느 때 나왔다? 백악기 때. 누구? 시조새. 알았습니까? 다음 두 번째, 고생대는 양치식물, 중생대는 거시식물. 옳다니. 맞잖아요. 니네 거시식물이 뭐 있는 줄 알아? 거시식물. 소철, 잣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 은행나무도 거시식물이에요. 어우 씨, 오랜만에 쓰네요. 여러분 여기부터 은행은 살아왔어요. 전 세계 은행나무가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몇 개 나라밖에 없는 거 알아요?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대부분. 알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이 정말 우리나라 땅이 웃기대요. 잘 자란대요, 은행이. 은행나무가. 그게 은행나무 이파리에 어떤 무슨 산이 있거든요. 그 물질. 독일이 그걸 자기 나라 은행나무 잎에서 추출하다가 우연찮게 우리나라 왔는데 은행이 있는 거야. 자기네 거보다 10배는 더 높은 거지, 효능이. 근데 우리나라 은행 잎을 한동안 다 수입해 갔어, 걔들이. 막, 이까마한 거야, 10,000원, 이래갖고.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 쓰레기를 가져가 주니까. 우리 막 은행이 떨어지면, 아우, 승질내면서 막 은행 밟으면, 으악! 승질내고 막 이러잖아. 근데 걔들이 싹 걷어가는 거야. 그 우리나라 사람이 신기했어. 몇 년 이렇게 주다가, 아니, 이 새끼들 왜 가져가지, 이걸?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분석을 해보니까, 아, 우리나라 성분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약을 만든 거지. 독일이 제소 걸었잖아. 국제 재판소에다가. 우리나라 거 아류작으로 해서 쟤들 로열티 뺏어라. 우리를 로열티 줘라. 근데 걔들이 결정을 내렸어. 그 은행 넣으면은 누구 주인도 아니고 거기 성분 있는 걸 뽑아서 쓰는 건 아무런 뭐가 없다. 우리나라가 이겼어, 그때. 지금도 은행나무에 우리나라가 많이 갖고 있는 거 되게 많아. 은행나무도 그렇지, 그 다음에 니들이 정말 유해종이라고 생각하는 고라니도 그렇지.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거든. 전 세계 없어. 이 송곳니가 난 사슴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신기한 곳이야. 지기가 많이 안 죽는 곳이지. 그렇게 몇 번을 농사를 지어도 땅에서 계속 우리가 심고 가꾸고 심고 가고 가끔 이제 걸으면 주지만 지기가 안 빠지는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농사 잘 안 돼. 그쪽은. 그리고 저기 동남아시아도 되긴 되는데 이게 얇죠. 애들이 막 푸 불면 날아가고 화풀이. 자, 이런 것들이 여기고요. 여러분 3번 보세요.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여러분 어디가 가장 큰 충격이라 했어? 여기다. 고생대 말기, 빙하기. 이게 짱이야. 가장 그 멸종 5개의 멸종 중에서도 가장 큰. 알았지? 그래서 뭐 판기아가 분리되는 중생대 초기라고 했는데 여기야. 트라이아이스에서 쥐라기 가는 곳. 여긴 아니야. 뭐 전에 중고생대 말기. 알았어요? 그러니까 폐렴기에서 어디로 가는 트라이아이스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 그래서 X 대멸종이 일어난 이후에는 생태계가 이전 수준의 생물 다양성으로 회복되었다는 게 증거잖아요. 이게 지금 회복되었다. X. 자, 넘기면 내신 탄단 숙제가 있어. 해오고. 자, 이제 페이지 18쪽으로 간다.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 이제 생물이 어떻게 출현했는지는 알았어. 이제부터 동물 쪽 위주로 넘어갈 거거든. 동물 쪽 위주로 넘어가는데 뭐가 되냐? 진화. 말 그대로. 왜 어떤 종은 사라지고 어떤 종은 나타나고 또 같은 종이라도 얘는 왜 살아남았고 얘들은 왜 죽어야만 하는가? 우리 인간은 지금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에 신의 행동에 뭐를 한다고 그러지? 브레이크를 건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각 시대를 살면서 쟤들도 한때는 그 시대를 주름 잡았던 애들이라고. 그지? 삼엽충이니, 갑주원이, 암모나이트니, 걔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았을 거 아니야, 거기서. 그지? 그럼 걔들이 그 시대를 못 견디고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멸종되는 종은 나타나게 돼 있는데, 우리 인간은 신처럼 구는 거야, 지금. 멸종되는 애를 보호하는 거잖아. 그냥 자연 도태되게 냅둬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그 도태되고, 그 다음에 그 환경 적응에 불응하는 것들은 사라진다라는 이론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바로 자연선택, 다윈의 이론이야. 그래서 그 이론을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 신처럼 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사실 인간이 막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다 인간도 멸종할 거 아니야. 인간도 멸종한다니까, 분명히. 인간보다 더 진화된 애들이 그건 원숭이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원숭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진화된 생물체가 계속 나올 거라고 그런 상태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되네, 뭐 해야 되네. 환경단체들이 하는 거 이해 가. 돈의 욕심에 의해서. 근데 어떠한 일들이든 간에, 알았냐? 인간들이 행동하는 행동은 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 만약에 그게 그런 명분을 얻지 못하잖아? 그러면 그냥 무너져. 누가 반대를 안 해도 무너져. 그러니까 너네가 봐봐. 나는 가끔 사이비 종교들 있지.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 사람들 중에는 진실이라고 믿고 쫓아가는 것에 약간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들이 탈출할 구멍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있어서 예를 들어 나한테 피해를 줘. 응?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줘. 그러면 그건 내 개인의 문제잖아. 그걸 타파하게 싸우고. 국가적으로 커다랗게 피해를 준 건 별로 없지 않냐? 물론 여호와 증인이 막 총 들기를 거부해서 우리가 많이
그 총들기 거부한 애들 그건 한 수백 명 때문에 우리가 북한한테 밀렸다. 이러면 이게 쳐 죽일 놈들이지, 그건. 커다랗게 그건 또 아닐 것 같고. 그지? 그러니까 그들 삶도 있을 거고. 그죠? 거기서 뭔가 있을 거야. 만약에 여호와 증인도 우리나라가 전체 국가 종교로 여호와 증인을 찾잖아? 그럼 그것도 분열한다, 분명히. 그 안에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환경단체들이 왜 민크 코트 입느냐, 넌 인간도 아니라 이러는데,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또 있어야 될 것 같아, 거기도. 하지만, 너무 걔들은 약간 심하지. 니네 그 유튜브 같은 데 봐봐. 차 지나가는데 신장도 누워있잖아. 왜? 석유 쓰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공기가 나빠진다. 숨 쉬지 마. 죽어야지, 걔는. 지가 내뿜는 CO2가 더 많은데 죽을 때까지.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설화 모르냐? 갑자기 이 환경, 그린피스인가? 그쪽 소속이 아닌 것 같은데. 했던 아우디 그 전시장에 8명인가 9명이 갑자기 들어왔대. 들어와서 손에다 본드를 묻히고 전시장 바닥에다 딱 대고 있는 거야. 차를 팔지 마라 이거지. 공기를 오염시키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웃겨. 자기들 퇴근 시간대니까 조용히 불을 내렸대. 나가달라고 했는데 안 나가길래 불 끄고, 그 다음에 다 전원장치 다 꺼갖고, 실내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대. 그거까지 다 끈 거야. 난방장치까지. 그리고 간 거야. 애들이 추워 뒤지는 줄 알았지, 그 안에서 그리고 아침에 왔더니 항의하더래. 왜 난방장치를 껐냐고. 자기들 추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아침에 키우던 안 나가도 경찰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 그게 뭐냐고, 그게 무슨. 그러니까 지들끼리 놀이도, 소꿉놀이도 아니고. 물론, 개발이 심해서, TV에 보면 물고, 한자 그런 선전 많이 안 나왔냐, 새들이 여기 기름띠 묻고 가지고, 여러분의 북극곰을 살립시다. 어차피 도태되는 애들이라니까, 걔들은. 어? 그걸 인간이 왜 막냐고. 온난화가 시작됐다는데. 근데 또 이게 온난화인지도 몰라요. 간빙기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되게 많거든, 지금. 빙하가 또 올 거다, 이거야.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했던 여러분 열심히 배워서 니들이 판단해. 알았냐? 자, 요번 두 번째. 진화와 생물 다양성이다.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뭐냐면, 종이나 유전적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칭하는 말이거든. 알았어?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 모든 걸 포함한 거야. 종의 다양성이라든가 유전적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한 건데, 진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알고 가자. 진화는 오랜 세월 동안 그 기간을 거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현상을 진화라고 하고, 북극여우나 사막여우처럼 같은 종이잖아, 여우로. 또 온대지방에 붉은 여우도 있잖아. 우리나라에 사는 애들. 구미호, 꼬리 9개 달린 애들, 등장하는 애들 있다고. 이 애들은 다 같은 종이라고. 그런데 모양이 다 다르잖아. 북극여우는 크기도 작고 귀도 넓고, 사막여우는. 근데 북극여우는 되게 커, 덩치가. 거기도 귀도 뭉툭하고 털도 푹실푹실하고. 이런 애들은 적응이야, 적응. 근데 고래같이 포유류잖아. 새끼를 낳고 미역도 뜯어먹고 지가 혼자. 그러니까 그런 포유류가 바닷속에 들어갔으면 앞다리가 진으로 진화된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유들. 이런 게 진화야,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그거를 처음에 주장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약간 오버해서 그때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원숭이가 진화되면 인간이 된다는 이론을 펼친 사람이 다윈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종이라도요, 여러분, 키가 크고 작고 이런 것처럼 유전적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고, 알겠어요? 그럼 같은 개체 안에서도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성이 다르잖아, 성이. 너 뭐예요, 성이? 남자예요.
아니, 네 성이 뭐냐고. 아, 최요. 성이 다르잖아. 농담이에요. 허무개그라고. 그래요. 이렇게 다 다르고, 자기들 남매들도 얼굴이 다른 거 알죠? 자매도 얼굴이 다르고, 그죠? 그니까, 너희들 착각하고 살잖아. 내가 다 모든 우월종을 물려받았다. 뭐, 이렇게 착각하고 살잖아. 그치? 부모님의 우월종을 다 받았다. 얘도 마찬가지야.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체군, 그 종이거든. 여러분, 개체군 내에서의 변이. 알겠어요? 개체군 내에서의 변이인데 그 시대 환경에 맞는 애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야. 자연 선택을 받았다. 알았지? 그러니까 기린이 대표적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는. 원래 기린은 목이 짧은 놈도 있고 목이 긴 놈도 있고 중간인 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는 거지. 태어났을 때. 근데 이제 이 다윈의 이론은 먹이가 좀 더 높은 나무에 있는 거에 따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다는 얘기야. 지금 얘기는. 이 자연 선택을 받았다. 그걸 증명하려고 증거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가져와요. 이 사람이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알죠? 거기가 뭐 하는 곳이었죠, 여러분? 지구과학에서? 옐로스톤, 하와이, 갈라파고스 군도, 타히티. 10점이었죠? 기억 안 나요? 10점. 제가 플루미로는 막 얘기해주고 그랬잖아. 기억. 그래요. 거기서 이 사람이 핀치새라고 몇 새거든요. 그 섬마다 이 새들이 같은 종이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근데 각자 격리되니까, 그 부리가 다르게 변했더라. 가지고 그를 이제 개체 변이의 어떤 증거로 살아남는 애들. 그러니까 거기에 열매가 많은 곳엔 뭉툭하게 진화된 멧새들이 많이 살더라는 거죠. 뾰족한 애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뭉툭한 애들이 많더라, 개체들이. 알았어? 이제 그거 연구한 사람이 바그너라는 과학자거든. 격리설 해가지고. 그 갈라파고스 다윈이 엄청난 연구를 가지고 와요. 이 사람이 얘기는 그겁니다. 같은 종 내에서 뭐의 차이? 형질의 차이는 나타나게 돼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같은 저기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내가 달리기를 잘하고, 뭐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노래를,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봐봐요. 이 시대에 노래를 못하면 죽는 거야. 노래를 못하면. 뭐 노래 이상하게 하면 번개가 치는 거지, 걔한테. 그래서 죽고. 이러면 노래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랑 같은 거지. 말도 안 되지만. 난 벌써 죽었지, 뭐. 내 노래 부르면 끝났지, 뭐. 한 명도 없을 거야, 이 안에. 고함을 잘 쳐야 돼. 상상하지 마. 야, 자연 석택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줬어요. 자, 변이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변이. 변이가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같은 종. 그게 이제 개체거든요. 잘 봐요. 이걸 개체군이라고 하는데, 더 말하면 여러분, 사막여우와 북극여우는 같은 개체군은 아니에요. 이 개체군의 보편적 의미는 같은 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 있다 그럼 다른 개체군으로 치부합니다. 알았어요? 같은 종 안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형질은 뭐냐? 너희들이 갖고 나온 특징을 말해요. 잘생겼어요? 그럼요. 제 집안에서 제가 제일 잘생긴 거야. 이뻐요? 네 집안에서 네가 제일 이뻐요. 멋져요? 네 집에서는 네가 제일 멋져요. 우리 집에서 나이를 제일 많이 먹었어요. 이 변이는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적 변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자도 난자도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져내는 만들어지기 어렵잖아. 그래서
아들, 딸 이것도 달라지지만 그 같은 딸이라도 또 다른 성 유전자 형질을 가진 애들. 그러니까 매번 아이가 출산되고 태어날 때마다 다른 애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억지로 해도 얘는 나 닮았다. 뭐 이러면서 억지로 해도. 그죠? 인간은 사실 웬만한 감각이 아니면 아기가 바뀌어도 못 알아본대요. 그냥 자기 새끼라고 보는 거지, 그냥. 하다못해, 오이씨. 그 영화 못 봤어요, 옛날에? 그, 아이를 이렇게 그냥 입양한 내가 모르는 거지. 근데 주변 사람은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려면, 네 새끼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사람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새끼도 발가락 5개, 나도 5개. 슬픈 거야, 그게.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어? 그럼 남의 새끼도 5개 이러면 그거 욕하는 거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나하고 그렇게 닮진 않은 게 있지만 같은 걸 찾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 거야, 아마. 실제로 아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간호사들이 보는 게 발가락이에요. 손가락하고. 육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육손이 우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수술해요. 자, 빨리 자기 봐봐요. 여기 상처 있나? 확인해. 있어? 거기 있네, 거기, 이 자식. 그 우성이에요. 그 유전적 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전적 변이는 진화의 원인이에요. 원동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실 이것도 원동력이지만 돌연변이가 가장 큰 원동력이다. 야, 혹시 니네들 일본 갔어요? 일본 가본 사람 있어, 여기?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봤니? 아, 거기는 아주 맨날 가는 건데, 애들. 거기 가면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뭐 하는 곳이냐면, 니네 그 미국 그 파라마운트 뭐 이런 거,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사가 자기들이 그동안에 성공한 영화들을 테마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니들은 태어나기도 전에도 유명했던 영화가 이제 조스라는 영화가 있어. 그 다음에 워터월드라는 영화가 있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누구지? 케빈 코스트너인가? 그 사람일 거야, 아마. 그리고 거기에 뭐 주라식 파크, 스파이더맨, 그다음에 요즘에 해리포터까지 있다고 하더라고. 이제 거기에 가서 그걸 느끼는 거야. 막 조스관 가면 조수가 막, 응? 뒤에서 로봇 조수야. 상어인데 되게 커. 근데 로봇이야. 근데 배를 타고 가면 막, 걔가 막 호들갑을 떨어. 아나운서가 막, 조수가 나타났다고 자기가 총 들고 막 뛰어다니고 이래, 여자애가. 우스워, 그냥. 이러고. 그러다 주라기 파크 가면은 막, 옆에 공룡 막 나타나고, 와, 뭐 이러다가, 구름 라이더처럼 이렇게 내려가는데, 물 졸라 튕기고. 우비를 사라는데, 일본어를 몰라갖고, 못 사고 있다가 다 젖고. 꼬맹이들은 막, 초파 있는 거 막 쓰고 있는. 그걸 몰라갖고, 들어가면서 우비가 없는 거야. 아이씨, 뭐가, 나중에 그 캐릭터 있지. 원피스 캐릭터. 루피, 뭐, 조로, 뭐, 쌍디, 뭐, 이렇게 다 있어. 초파 이렇게 있거든? 근데 꼬맹이들이 다 초파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야. 이렇게 걸치고. 그럼 이것들이 왜 단체로 이런 걸 샀지? 그랬더니 그 우비였던 거야. 혼자 다 사줘가지고, 이러면서 내려가지고. 이제, 근데 거기 워터월드는요, 막 공연처럼 해요. 그 워터월드가 영화예요. 그 케이프 코스너가 뭘로 나오냐면, 유전적 돌연변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세계가 멸망해서 물로 다 잠긴 거죠. 그래서 최고의 저기 값어치 있는 물건이 뭐냐면 흙이에요, 흙. 근데 얘가 이 뒤에 아가미가 있어, 귀 뒤에. 아가미가 있고 손가락 발가락에 갈퀴가 있어, 물갈퀴가. 사람인데. 이게 돌연변이죠. 걔는 거기에 적응한 거죠. 그래서 해저 300m 밑으로 가요. 밑으로 내려가면 차가 있어. 건물이 있고. 도시가 잠겨 있는 거죠. 거기서 흙을 갖고 올라오는 거야. 그 팔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막 그래가지고 맨 앞에 사람들이 공연장 가면 맨 앞에서 보잖아. 근데 앞에가 없어. 세 줄이 사람들이 뒤에 꽉 차 있고 나는 늦게 들어갔거든. 맨 앞에 앉았어. 얘 물 갖다 막 샤워 막 하면서 쭉 갖다 붓고 혼자 막 아마 그 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씨 앞에서 다굴당했습니다. 아주. 막 지들끼리 물 뿌리는데 막 튕겨. 막 아주 이러면서.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주라식 파크. 또 맞고. 아주 홀랑 졌었어요. 나 스파이더맨이 제일 재밌더라고. 3D처럼 막. 재밌어요. 요만한 거 타고 가면 뭐 옆에서 막. 약간 좀 뭐라고? 뭐라 그러죠? 가상세계? 아, 거기 있는 느낌? 홀로그램 막 있고 막 이런 느낌? 막 스파이더맨 이렇게 뒤 이렇게 있는 애들 있죠. 그 박사 있잖아요. 그 걔가 탁 흔들면 막 날아가요. 막 그럼 누가 탁 보면 스파이더맨이 탁 떠나리 하면서 재밌어요 되게. 되게 가보세요 한번. 근데 줄 진짜 칼같이 서야 돼요. 그거 다 타려면. 맨날 줄 서 있고 막 비싸요. 그리고 또 다 타려면. 자, 이 변이 같은 거 얘가 유전적 변이인데 이런 얘들이 이렇게 나오죠. 무당벌레 무늬. 그 다음에 얼룩말 무늬. 여러분 얼룩말 무늬가 모든 얼룩말이 다른 거 알아요? 호랑이도 모두 달라요. 호랑이들도. 호랑이는 왕자가 있잖아요. 왕자가 대갈박 중간에 딱 그죠? 그 색깔이 어때요? 호랑이가 누렇죠? 근데 사슴들이요 초식동물이나 이런 애들이 색깔을 구분을 못한대요. 인간의 고유 권한이라네. 색깔을 구분하는 게. 그 초식동물이 그렇대요. 그래서 초록색과 누런색 구별을 못한대요. 그래서 호랑이가 누런색이라도 그 숲을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못 느낀대요. 초식동물이. 같은 색깔로 본대요. 그래서 걔들이 아무거나 잡아먹는 거야. 우리는 호랑이를 바로 알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눈이 딱 마주치면 걔들이 초저음을 내뱉던데 오잖아요. 그럼 딱 붙는데요. 그냥 모든 동물들이. 그것 때문에. 그 초저음이 발을 딱 얼어붙게 만든대요. 꼼짝 못하게. 막 저음이 놀래가 그냥 아무것도 모두 못하고. 그 영화에 보면 막 이 칼을 못한대요. 그냥 당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유전자 차이의 원인, 여기에 좀 유전자 차이 원인, 이건 시험에 잘 나온다. 요건 좀 알아둬라. 이런 유전적 변이는 말 그대로 유전자 조합 차이잖아. 이게 왜 생기냐는 거야. 왜 유전자 조합차가 왜 생길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생식세포 분열 시에 제1분열이야. 생식세포 분열이 연속 2회 분열이잖아. 근데 1분열은 상동염색체가 반으로 쪼개지는 거라고. 인간은 23개의 상동이 있거든. 근데 그것이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23번까지 있는데 1번의 좌측이냐 2번의 우측이냐 조합이 너무 다양한 거야. 알았니? 그래서 제 1분열 때 상동염색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매번 다르대 조합이. 알겠어요? 그것들과 난자도 다를 거 아니야. 정자도 다를 거고. 걔들이 수정되면 유전적 차이가 생기는 거지. 알았어요? 제 1분열 요게 조합차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케빈 코스트너처럼 돌연변이. 전혀 이상한 조합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 유전적 조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유전적 변이는 얘가 제일 타당하지. 자주 일어날 수 있고. 그죠? 이건 뭐 누나 동생이 다른 거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되고 돌연변이는 이거 식간한 거야 정말. 생전 이상한 놈이 하나 나오는 거죠. 알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아빠 엄마 중에 너는 외모적으로. 아빠요. 당연히 남자인데 엄마 닮았다고 웃기잖아요. 성격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성격? 아버지. 아빠. 너는? 응. 어허. 얼굴 외모는? 어허. 이웃집 아저씨 닮으면 큰일 나잖아. 그런 게 다르단 말이야. 요런 게 유전적 변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자,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를 봐야 돼. 이 말 봐봐. 야, 이 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선택받은 거야? 선택한 거야?
한 거야? 받은 거. 받은 거야? 네. 자연이 선택하는 거야. 자연이. 알았어? 니들이 살아가는데 그 상황이 얘만 살아남게 만든 거지. 이 자연 선택이야. 그러니까 이 말의 결론은 이거거든, 말 그대로. 이거야, 적자생존. 알겠어요? 자, 결국 막 서로 싸웠는데 이긴 놈이 짱인 거지. 자연 선택이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옛날에 흰 나방과 검은 나방이 있었는데, 산업혁명, 18세기 후반에 왓슨이 증기기관차를 만들잖아. 그 전에 흰 나방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지. 검은 나방이 표시가 잘 나니까 새들한테 공격당한 거야. 근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공장 매연이 막 나오면서 도시가 시커매진 거지. 이럴 땐 흰 나방이 다 죽는 거야. 이런 게 자연 선택이야, 말 그대로.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연 선택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보잖아. 결국 환경에 유리한 종. 알았어? 얘가 살아난다는 거야. 얘들이.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실제로 굉장히 같은 종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유전적인 걸로 따진다면 뭐 되게 많은 바이러스들이 살았는데 우리가 막 약을 먹는 거지. 그 저항성을 가진 애만 이제 나중엔 살아남게 되는 그런 경우. 알겠어요? 나머지 저항성 없는 애들은 그 약에 다 죽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는 애들만 계속 살아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다. 만약에 은행나무처럼 거의 중생대부터 여기까지 살아왔다? 모든 초월하는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걔는. 모든 초월 유전자를.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중에서도 제가 모든 자연 환경을 초월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선배입니다, 인생에. 존경스럽죠?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끄떡거려 줬네. 이러면 이제 내가 갑자기 주먹 나가고. 지금 자연 선택에 대해서 일어나는 과정을 먼저 보세요. 그림에. 거기 보면 다양한 개체가 있는데 눈에 잘 띄는 애가 포식자한테 잡혀 먹혀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에 좀 덜 띄는 애들이 많은 개체 수를 갖게 되는 것들. 이게 적자 생존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런 사례가. 전체 돌아다니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다윈이 이런 자연 선택설을 주장했을 때 그 사람의 이론을 반박할 뭐가 없었지. 이제 살아남아서 계속 살다 보니까 진화가 되고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됐죠. 그 옛날 지금은 이제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잖아요. 옛날에는 슈퍼컴퓨터는 일본이 개발했다고요. 일본 애들이 실험했잖아요. 원숭이를 놓고 슈퍼컴퓨터로 돌려봤어요. 그냥 원숭이들이에요. 한번 돌려봤는데 원숭이들. 그래서 다윈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다윈 제자가 나와서 뭐 사실 그 뼈는 원숭이 뼈였다. 뭐 갖다 심어놨다. 뭐 헛소리 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무너졌죠. 그때.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연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는 뭘 보냐면 진화와 자연 선택설을 보는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와.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진화는 적응하고는 다른 거야. 적응이라는 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환경에 맞추어 동물의 모습이 변하는 거라면 이 진화는 오랜 세월이야. 기간이 좀 길어. 생물의 모습이나 특성이 변하는 현상. 알겠어?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어. 이게 진화야. 그래서 진화에 의해서 결론적으로는 생물 종의 다양성이 커졌다. 이 증가했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면 될 것 같아. 알았지? 그러면 환경에 따른 자연 선택이라는 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진화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환경이 변하면서 생물종이 거기에 적응하려고 모습이나 형태들이 변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래도 육상생물이었는데 이게 수중으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까 다리가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해서 지느러미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썰.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심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바닷속에서 태생을 하는 애들이 없거든, 거의. 그지? 그런데 고래는 그렇게 형태를 갖죠. 돌고래 정도들이 다 그렇죠. 돌고래, 범고래, 이런 애 고래류들이 거의 태생을 하고 또 똘똘하죠. 그래서 실제로 범고래는 바다에 깡패예요, 깡패. 걔들은 다 먹습니다. 그 하다못해 여러분 그 백상아리 있죠. 걔들 간도 빼먹잖아. 백상아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막 가서 대가를 퉁쳐. 그러니까 상어가, 걔네 상어는 직진만 하는 거 알죠? 걔들이 직진만 합니다. 막 직진만 해요. 그래서 상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수가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5도 비켜나면요, 그냥 지나가요, 상어가. 이걸 꺾지를 못하니까, 애가. 그래서 저까지 갔다 유턴 해가지고 같이 막 덤벼고 옆으로 싹 비건 지나가고. 물론 이제 미리 이렇게 가면 직선으로 잡히니까 근처에 왔을 때 옆으로 살짝 비키고 막. 근데 그런 애들인데 봉구레가 와서 탕 치면요 뒤집힌대요, 몸이. 그럼 한 수초 동안 정신을 못 차린다나요? 배를 내놓고. 그럼 정확하게 간이 있는 부위를 탁 치고 간대요, 한 입. 그럼 진짜 칼로 메스로 도려내는 것처럼 고기만 싹 빠진대요. 그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앞바다에 그렇게 백상아리가 많은데 거기서 발견했대요. 수십 마리가 요것만 찢겨갖고 죽어 있는 거야. 외계인의 행위다. 막 이래 나중에 잡혔어요, 화면에. 봉고래 그렇게 먹는 거야. 간이 그렇게 고지방 단백질이에요. 그거만 빼먹는다, 애들이. 걔들 보면 나중에 보고 갖고 놀잖아요. 돌고래 애들은. 보고 독을 딱 내뱉잖아. 그러면 그 환각을 즐기는 거예요. 마약하는 놈들이, 그놈들. 보고 가지고 막 돌리다가 보고가 독성을 내면 물어가지고 한입 콱 깨물고 그 독에 빠져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혼자 막. 다시 와서 콕 깨물고 돌아다니고. 그들 세계에서도. 그래서 범고래는요, 돌고래도 그렇고 사투리가 있대요, 또 서로. 걔들끼리.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환경에 따른 자연 선택 자체가 무엇이냐? 결국 여러분 어떤 것이 유불리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근데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말입니다. 보통 생활을 함에 있어 정상인보다 산소의 운반량이 현격히 떨어져서 심한 활동을 잘 못해요. 맨날 픽픽 쓰러지고요. 특히 여자들이 위험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한 50만 개 정도의 적혈구 숫자가 적어요. 남자들이 500만 개 정도 되면 여자들이 400에서 45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애들이 어디에 만나봤더니 중앙아프리카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중앙아프리카 그 부족들이 거의 얘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중앙아프리카는 아직도 말라리아가 극성입니다. 모기들이. 말라리아 저항성이 크다는 거죠. 얘들이. 그래서 얘들 수가 많아요. 또 하나, 그 멕시코 같은 데는 고산지대잖아요. 그런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봤더니 정상인보다 적혈구 숫자가 200만 개가 많은 거야. 이런 걸 적응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가진 애들도 정상 적혈구 가진 애들도 있었을 거야. 근데 말라리아에 다 죽는 거지. 얘들만 살아남은 거고, 그 다음 멕시코도 그렇게 200만 개 정도가 많아야 그렇게 희박한, 산소가 희박한 지역에서 살기가 편해졌던 거지. 근데 그쪽도 사람이고, 지상에 사는 사람 사람이니까 결혼 못 하겠냐고 하지. 같은 종인데도 적응이지, 그게. 그러니까 환경에 따른 자연 선택이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렇게 되잖아.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진화로 그렇게 바뀔 거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얘는 아주 외우셔야 됩니다.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설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이 사람이 주장한 썰. 뭔가 오류가 있으니까 썰이겠죠. 아니었으면 론이었을 거 아니야. 판구조, 론 이런 것처럼. 자, 이 사람은 이런 거죠. 다윈이라는 사람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자연 선택설을 얘기합니다. 진화론이야. 이 진화론 이름이에요. 진화론 이름. 이 사람이 얘기한 진화론. 이 사람이 진화론이 나오면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여러분 알죠? 다윈이 이 시기에 나왔던 시대는 교황의 힘이 셌던 시대예요. 하다못해 갈릴리도 끌려갔다고. 뭐? 지구가 돈다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태양이 돌아야지.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래도 도는디 뭐 이러면서 나왔던.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종교적 힘이 세서 아담과 이브가 나와서 뭐 이렇게 그지? 선악과를 뭐 이렇게 출발이 돼야 되는데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대. 뭐라고 이게? 막 난리가 났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자연 선택설이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막 굉장한 그 사상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줬어. 이게. 그러니까 뭐냐? 선택을 받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노예화 있지. 아프리카 사람들 노예화 시켜서 파는 거 우리는 신이 선택한 자들이다. 이상하게 해석해갖고 신분을 막 만들어내고 선택해서 이런 것들로 막 진화되고 그랬다고 그때.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가 많았겠다? 식민지화가 극성이었어. 그 영국이 하도 식민지를 많이 만드니까 걔네 나라를 뭐라 불러?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잖아. 지구 전체 한 바퀴를 뺑 돌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 강대국들이 다 침략을 한 거야, 막. 특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쪽이 되게 심했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바다 건너 콜럼버스가 넘어가면서 이제 어디까지가 멕시코까지 가고, 막. 미국까지 도착하고, 막. 거기에 그게.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잖아요. 스페인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그 뭐야, 그 흑사병인가? 그거 돌려놓고. 원주민들은 그런 방어체가 없으니까, 항체가 없으니까 다 죽고, 막. 걔들이 갖고 온 병. 매독 옮기고, 막. 하여튼 나쁜 건 다 옮겨놨죠. 자연 선택설은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이겁니다. 처음에 개체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았을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체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얘가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개체가 존재한다. 처음엔 다양한 개체가 존재할 거랍니다. 이러고선 얘들이 이렇게 됐을 거다 이거죠. 말 그대로 다양한 형태의 개체들이 나왔을 거다. 그 중에 얘들이 환경에 대해서 뭐를 하겠다? 이걸 할 것이다. 생존 경쟁을 했을 것이다. 이래서 뭐를 받는다? 특정 종이 자연 선택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마지막에 세대를 거듭한 유전과 진화를 했을 것이다 라는 이론이에요. 알겠어요? 이것이 그래도 썰로 끝난 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여러분 요거에 대한 무언은 실험적인 증명 자료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게 문제예요. 요게.
사실 개체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느티나무 이파리 갖고도 예를 드는데, 지금은 여기에 이제 기린이 있으니까, 기린의 목이 짧은 기린, 중간 기린, 긴 기린 잔뜩 있을 거다, 이거. 근데 그 중에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유전되었다라는 건데, 느티나무 잎 갖고 사람들이 과학자, 식물학자에 실험을 해봤어요. 이파리가 제일 큰 애 거를 따서 이제 교배를 해서 키워봤단 말이지. 그때 역시 작은 거, 중간 거, 큰 것이 이렇게 이거 무슨 곡선이라고 하냐, 얘들아. 이런 걸. 정상 분포 곡선이라고 하죠, 수학에서. 얘가 또 나오더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 있는 놈을 심었는데, 알았어? 여기 있는 애들을 심었는데 똑같이 이렇게 나오더라. 알았어? 사실 이거는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옥수수를 수확을 하면 제일 크고 튼실한 놈을 처마 밑에 매달아 놔. 뭐냐, 그게. 이듬해에 이걸로 씨를 뿌리면 더 크고 좋은 놈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지. 알겠냐? 이제 그런 게 얘야. 말 그대로. 가장 우월종. 걔들을 심으면 그런 류들이 많이 나올 거다. 또 뭐도 있냐? 이런 거에 의한 게, 뭐 이렇게, 강아지들도 뭐가 있어? 얘들도 뭐가 있잖아. 뭐라 그래? 유전자 그게 있잖아. 그 순종, 막 그 서류도 있고, 걔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렇고. 그 유튜브 보고 내가 빵 터졌는데, 동네에서 어떤 강아지를 주웠나 봐. 유튜브가. 근데 너무 이쁘고 막, 눈망울로 이쁜 거야. 그래서 얘를, 그 영국에 어디 거기에다 DNA 감식을 보냈대. 품종을 찾으려고. 혹시나 너무 이쁘니까 애가.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왔더라? 뭐라고 써있는데 그걸 해석하니까 한국 시골의 잡종. 이렇게 써있는. 한국 시골의 그냥 잡종인 거야. 믹스견도 아니고 전형적인 한국 시골의 잡종. 근데 그게 품종으로 등록돼 있나 봐. 똥개로. 너무 웃기더라고요. 잘못 쇼컷으로 나왔는데 내 앞에 죽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딱 됐는데 똥개. 여러분 거기 기린의 진화 과정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진화에 대한 가설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특히 오른쪽 날개글에 뭐 있어요? 용불용설이라는 거 보이죠? 라마르크라는 과학자가 용불용설도 주장했어요. 뭐냐? 생물들은, 동물들은 막 뭔가를 열심히 쓰면 그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반증으로 야구 선수가 평생 야구를 하면 오른쪽 팔이 좀 길답니다. 투수가. 그래서 애를 낳으면 애가 또 손이 기냐? 아니라는 거죠.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은 유전될 수 없다. 이게 용불용설을 반증하는 거. 이거 말고도 격리설도 있었죠. 그죠? 아까 바그너의 격리설. 그죠? 근데 가장 유전 진화설로 인정받는 건 돌연변이설이에요. 돌연변이 유전이 가능하거든요. 돌연변이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인정을 받고 자연 선택설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체변이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밑에 자연 선택설로 설명한 기린의 진화 과정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뭡니까? 변이의 다양성이잖아. 그지? 뭐 작은 기린, 큰 기린 잔뜩 섞여 있었다는 거지. 근데 먹이를 먹는데 누가 유리한 거지? 높은 나무에 있는 것까지 먹는 목이 긴 기린이 유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걔만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건 개체변이는 다시 동일한 그 개체들의 분포 곡선을 그리더라는 거야. 알겠냐? 요런 얘기야. 자, 한계점이 뭐라고? 한계점. 그 우월한 품종이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다른 동일한 정상분포 곡선을 보이는 모습. 뚜렷한 그러니까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점을 설명을 못한 거야. 개체변이 쪽에서. 그래서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원숭이도 정말 진화가 되나 봤더니 원숭이더라. 알겠습니까? 자, 1번. 자연 선택과 진화입니다. 같은 종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뭐라 부르더라? 변이라고 한다. 이거 변이. 알겠죠? 주로 개체가 가진 뭐의 차이로 나타난다? 유전자 차이고요. 이런 차이는 언제 나타나더라? 생식세포 제1분열이에요.
알았습니까? 생식사포 제1분열.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서 더 잘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에 강하다. 뭡니까? 생존 경쟁. 그렇죠? 자연 선택이에요. 자연 선택. 자연이 선택한다는 거 지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알았습니까? 다음. 무엇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생물이 변화하는 코다. 뭐예요? 진화죠, 이건. 짧은 세대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적응. 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OX 문제예요.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만큼 자손을 낳는다. 이건 아니죠. 이건 여러분 다윈이 주장하기 전에도 과학자들은 알았어요. 많이 나요. 특히나 여러분 잘 봐요. 특히나 초기 때 많이 포식자한테 죽을 확률이 많은 애들은 개체수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그런 애들 누굴까요? 어류요. 어류. 또 토끼, 초식동물도 그렇죠. 그 다음 악어도 마찬가지. 악어, 거북이, 난생하는 애들 엄청났잖아요. 악어도 어때요? 한 마리가 남아서 그 시대를 주름잡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근데 보니까 또 다르대 또. 그 어디에 남미 쪽은 수달 있잖아. 걔들 수달은 우리나라 수달하고 좀 다르구만. 애가 막 이빨이 이만하고 막 애가. 그래가지고 수달이 막 옆에 노니까 악어가 옆에 있어. 수달이 뭐 돌아. 그러다 이 수달이 오 소리 지르니까 떼구리가 수달이. 악어 두드려 패서 잡아먹더라고. 어우 야 이 다구리는 장사부라. 애가 막 날카롭게 생겼어 막. 근데 걔들이 수달을 잡아서 고기 잡는 데 쓰더라고. 그 어부들이 가둬놓고 고기를 몰게 하고, 그래서 고기를 잡고 그 중에 죽은 거 하나씩 희생한 놈 하나씩 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같은 종의 과잉 생산한다는 얘기 알았냐? 1번 X. 같은 종 개체들 사이에는 변이가 있어서 개체마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다르다. 맞아요. 변이가 있어서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선생님이 말한 거 뭐예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정상적 환경에서 나왔다 그러면 걔는 열세의 종이죠. 열세 종. 근데 그 환경에 따라 뭐 중앙아프리카 쪽 같이 말라리아가 극성이 모기떼가 많은 곳에서 살아남기는 아주 자연 선택이죠. 그쪽. 알겠습니까? 다음, 같은 종 개체들 사이에는 먹이, 서식지, 배우자 등을 두고 생존 경쟁이 일어나죠. 결과는 저기 여러분 천조새라는 새가 있거든요. 걔는 꼬리가 긴 순놈이 선택을 받아요. 암놈한테. 알았어요? 그러면 자꾸 순놈들은 꼬리를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길게 지나가겠죠. 알겠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선택받는 거, 그 다음에 먹이는 당연하겠죠. 이 기린조차도 먹이 경쟁에서 이긴 놈이 다윈에 의한 자연 선택설로 소개가 되잖아요. 알았습니까? 다음 자연 선택설에 따르면 과잉 생산, 그 다음에 자연 선택, 생존 경쟁의 과정을 거쳐. 여러분, 과잉 생산과 변이는 맞지만 적자 생존을 통해서, 알겠어요? 생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애가 자연 선택을 받고 유전 진화를 거듭한다라는 논이잖아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선택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생존 경쟁, 다시 말하면 적자 생존, 강한 놈이 살아남아서 걔가 유전된다는 얘기입니다. X입니다. 자, 이제 페이지 20쪽. 자, 이렇게 해서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한 걸로 인해서 생물이 다양화졌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거 배웠죠. 생물의 멸종이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 5번 있었어. 자, 고생대 어디에서 어디로 가면서? 오실 때 가셨다. 그죠?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때 한 번. 그 다음에 대봉기 때 한 번. 그 다음에 고생대 말인 페른기에서 중생대 트라이아이스기로 들어가면서 빙하기 때 최대 멸종 한 번 있었고, 트라이에서 어디로 쥐라기로 가면서 한 번 있었고, 마지막 중생대 말 백악기에서 팔레오기 들어가면서. 이해가요? 그러면서 멸종이 있었지만 새로운 종이 또 태어나죠. 그죠? 지금 여기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생물이 다양성은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생태계 다양성도 있고요. 알겠어요? 종의 다양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던 게 뭐예요? 유전적 다양성이죠. 지금 다뤘던 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같은 개체 안에서도 서로 다른 놈들이 막 태어날 거다.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자연의 선택을 받은 환경에 적응한 애들만 계속 살아남았다.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 있잖아. 오늘은 여기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본단 말이야. 자, 생물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 아까 얘기했지. 생식세포 분열 중에 몇 분열이었냐? 제1분열이었다고. 왜 이렇게 초췌해? 체야. 초췌. 초췌 그 자체. 초췌. 여기 보니까 생물 다양성이 나타난 이유. 얘가 다양성이 많아지면 그 생태계는 안정하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자연 선택과 생물 다양성 이런 말 있잖아. 결국은 지구 시스템 안의 모든 생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 선택을 받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종으로 계속 거듭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야. 알겠냐? 다시 말하면 자연 선택은 그 썰이 신빙성을 갖지는 못하지만 생물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이론이다. 알겠어요? 자연 선택설 이것과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 자체가 자연 선택을 받고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생물은 다양한 종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이죠. 알겠죠? 오케이? 거기 여러분 핀치의 종이 다양해지는 과정 보이죠? 그죠? 예를 보면 이 섬에서 바로 실험을 통해 보니까 각 섬마다 먹이에 따라서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달라졌다는 게 나타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먹이에 따라서 그 부리가 그렇게 진화하도록 알아서 계속해서 자연 선택이 생물의 다양성을 뿜어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물 다양성은 개체군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자, 여우가 사는데 온대지방 여우가 다르고 사막지방 여우가 다르고 극지방 여우가 다르다. 만약에 날씨가 똑같았다면 여우는 한 종이었을 거예요, 그대로. 근데 다양해졌잖아요. 자연 선택에 힘입어. 알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대한 반복입니다. 알았니? 그러니까 잘 봐. 핀치종의 다양성, 그 다음에 뭐 사막여우, 온대지방 여우, 붉은 여우의 붉은 여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극 여우, 극단적으로 이런 애들이 나눠지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 부릅니까? 종의 분화라고 불러요. 종의 분화. 그러니까 종이 다양해지는 거. 알았지? 그게 뭐 때문에? 자연 선택 때문에. 알았니? 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써 있어.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은 외워라. 시험 보기 직전에. 생물의 다양성은 과연 어떤 것들로 규결을 짓느냐?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 이미 이건 배웠지? 같은 개체군 안에서, 알겠지? 같은 개체군 안에서 유전자 차이로 인한 다양성이지. 이것에 의해서 뭐한다?
발생하는 것이 얘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뭐였냐? 뭐 호랑이 문이라든가 얼룩말 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비의 모양, 그 다음에 무당벌레의 등짝 모양,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된다? 유전적 다양성. 그래서 거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뭐 예로 거기 잘 나오는 거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터키 달팽이. 알았어? 터키 달팽이의 어떤 모습이냐? 껍데기 무늬. 이런 것들은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뭐 체프먼 얼룩말. 이런 것들이 다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된다라고 써 있는 거다. 같은 기체군 아니야. 맞지? 같은 기체군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다양성인데, 첫 번째 종다양성 말이다. 니들 말대로 종이 다양하면 종다양성이 큰 거야. 근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하나 있어. 다시, 종다양성은 생물 종이 많을수록, 이건 누구나 아는 거야. 두 번째 생물 종의, 이거 잘 봐, 분포 비율이 클수록, 요것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A, B, C 종이 있는데 어디는 1대 10대 2가 있는데 어디는 4대 4대 4로 있다. 그러면 4대 4대 4가 더 종이 다양하다고 얘기해. 알았어? 비율이 높을수록. 그래서 종 다양성이 어디든 크면 결론적으로 봐라. 종 다양성이 크잖아? 그러면 그 생태계는, 아이고, 생태계의 안정도도 크다고 얘기해. 무슨 말일까? 먹이가, 그러니까 생산자가 많고 1차 소비자가 많아야 2차 소비자들도 많거든. 먹이가 단순해지면 그냥 그 생태계는 망할 확률이 높죠.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생물 다양성의 마지막 가장 큰 스케일은 뭐냐? 생태계 다양성. 얘는 뭐가 포함되냐면 비생물적 요소가 포함돼. 뭐 습도라든가 공기, 그 다음에 물, 그죠? 아니면 해안가, 뭐 이런 비생물적 요소가 포함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까지 포함되면, 알았어? 이걸 생태계 다양성이라 한다. 그래서 보니까 사막, 초원, 산림, 다시 말해서 뭐 대륙과 해양의 분포도 중요하지만 비생물적 요인이라는 건 위도도 될 수 있고 온도도 될 수 있고 습도도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해양과 육지의 분포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성이 포함된 게 무엇이라고? 생태계 다양성.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제일 큰 스케일인데, 결론적으로 말이다, 얘가 커야 생태계 다양성이 커져야 종의 다양성도 커지고 유전적 다양성도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제일 큰 윗레벨이야. 쉽게 말하면 고생대 말보다는 있잖아,
중생대 신생대로 오면서 왜 생물의 종이 급변하고 증가했냐면 생태계 다양성 때문에 그래. 해안선이 넓어지고 위도의 분포가 골고루고 이게 만약에 판게아 때라면 종은 다양하지가 못해. 그래서 판게아 때 보면 육상 생물들의 다양성은 그닥 높지 않았어. 해양 생물의 다양성이 높았지. 그러다가 얘들이 고생대 말기부터 시작해서 막 지각 변동해서 나눠지면서 육상 생물의 다양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로 이해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생물 다양성의 원인, 뭐 밑에 보면 왜 보존해야 됩니까? 생물 자원 보존해야 사실은 생태계가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생태계 쪽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알았어요? 자, 마지막. 생물 다양성이 왜 감소됐느냐? 이건 뻔한 거죠, 뭐. 인간이지, 인간. 인간의 관여예요, 인간의 관여. 왜 감소했을까요? 인간이 슬슬, 첫 번째. 서식지 파괴. 왜요? 그 다음에 단편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농장을 그러니까 밭을 더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럼 황무지를 개간하고 거기를 종에 단품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황무지는 굉장히 많은 다양성한 그 야생화들도 많았을 텐데 그것들 다 죽여버리고 밀을 심고 막 이렇게 감자를 심는 이런 식으로 종의 단편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살 데가 없으니까 자꾸 밀림을 무너뜨리는 거죠. 생물장은 이혼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태계 다리라는 거 알아요? 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 동물들 지나가라고. 막 서식지를 간편화시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커다란 이렇게 생물들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는 게 봐라. 여기서 사는 생물도 있지만 요 옆에 사는 생물도 있지만 여기만 사는 생물이 있어. 굉장히 깊은 산 속에 사는 생물이 있다고. 근데 이 사이를 빵 뚫으면 어떻게 되겠냐? 얘들이 전멸하는 거야. 이 생물들이. 이것들은 살아남는데. 알겠지? 도로를 내려고 가운데 빵 뚫거나 이러면은. 그래서 서식지의 단편화가 이런 거야.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나오지만 불법 포획. 일단 몸의 보양식이라면 그죠? 너네 오소리가 뭔지 알아? 오소리가 좀 날카롭게 생긴 애들인데 야 그것이 맛있다고 뭐 어쩌고 아휴 불법 포획 제일 크죠. 호랑이 전멸하고 막 물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호랑이들이 그것 때문에 다 해가 되는 짐승 해수 박멸.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엔 표범도 살았었대요. 표범도. 마지막에 표범까지 다 1960년도에 죽었다고. 마지막 한 마리까지. 범은 2010년, 19년 해수 완변 소멸 계획인가 뭐 해가지고 다 죽였대요. 그래서 살아남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멸종 위기 종들이 이렇게 죽으면 지금 대빵이 뭐예요? 멧돼지입니다. 그죠? 걔를 잡을 애가 없어요. 호랑이도 멧돼지 수컷은 잘 못 공격이고 암호랑이는 공격을 못 한대요. 다칠 수가 있어서. 그 정도로 멧돼지가 살벌한데 그래서 멧돼지 누가 잡아? 조사들이 잡죠? 팡! 그러다 보니까 밤매는 할머니까지 팡! 멧돼지인 줄 알고 참나 눈 왜 달고 다니는 거야? 진짜로 그런 사고가 있었대요. 세 번째, 환경오염, 기후변화, 누구밖에 안 떠올라 해? 코카콜라 모델. 누구냐? 듣고 보니까 그 얘기 생각나네. 저기 북아메리카 미국에
돌연변이 붉음이 태어난 거지. 알비뇨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흰 곰이 돌아다니니까 아니 누가 북극곰을 저기다 불쌍하다 해가지고 환경보호대원에 걔를 잡아서 북극에 갖다 놨대. 얘가 적응을 못하잖아. 북극곰이 아니니까. 그쪽에 관리인이 보니까 아니야 맨날 두드러 맞고 북극곰한테. 걔도 한덩치 하는데 북극곰이 되게 포악합니다. 막 맨날 치이고 해서 얘가 뭔가 봤더니 북극곰이 아닌 거야. 그래서 국가에 얘기를 해서 얘를 다시 북암으로 돌려놨어요. 한 3년 있다가 또 환경단체 지나가다가 아니 왜 북극곰이 여기 있냐 또 체포해서 또 갔대요 북극으로. 그래서 거기 또 관리인이 보니까 이거 북극곰이 아닌데 또 갖다 놨는데 또 실력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둬놓고 얘를 보살피고 있다고 하더라고. 2번이나 북극으로 끌려간 흰곰 알비뇨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 북극곰들이 지금 빙하가 녹으니까 누굴 못 잡아먹어요. 아, 그거 저기 붉은 곰, 뭐 저기 붉은들이고요. 걔들은 연어를 먹지 않고 그건 남극에서 못 가요, 걔가. 어떻게 남극으로 갑니까? 바다표범들 있죠. 그네들, 물개들 이런 애들 잡아먹는 거죠. 근데 걔들도 수영을 잘하지만 물속은 걔를 못 잡죠. 그러니까 얘들이 뭐냐면 얼음이 잔뜩 깔린 곳에 얘들도 포유류잖아. 그래서 숨 쉬려고 나오는 걸 잡는 거래요. 그 보면 잠복하고 있는 거죠. 어느 빼꼼에 딱 속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대요. 나오면 바로 잡는 거야. 범고래처럼 단체로 막 알지. 얼음판으로 도망갔는데 네 놈이 동시에 물장구를 땅 치니까 그 물 파도 때문에 얼음이 깨지는 거야. 빡! 내일은 먹더라. 와, 머리가 엄청 좋은 거지, 걔들이. 대단한 거죠. 여튼, 그 다음에 외래 생물의 유입. 이거는 뭡니까? 그, 외래종 유입은 우리나라도 이런 애가 있었죠. 누굽니까? 외래종 유입이. 그렇죠. 그리고 뭐 베스도 있었고요. 근데 얘들 다 지금 거의 착하게 살고 있죠. 다 잡혀먹고 막 이래갖고. 그 전까지 몰랐던 거지. 이런 거. 우리나라 가물치가 미국을 아주 작살내고 있대잖아요. 다 잡아먹는데요, 막. 가물치를 못 잡는 거야. 꼭 뱀같이, 가물치 알아요? 나무 위에서 이렇게 자요. 밤에 나무 위에서 자다가 사람과 확 뛰어들어가. 뱀입니다, 뱀. 이렇게 그물처럼 튀어나와요. 그 정도로 살벌합니다. 계속. 자, 보존 노력은 니들이 좀 해봐. 알았지? 예. 특히 두 번째 하지 말고, 불법 포획, 남획 하지 말고. 알았냐? 그리고 외래동물 도입하기에 앞서서 요즘엔 여러분 이거 되게 강해졌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강해진 거야.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이 호주를 한번 그 대표팀 갔다가 그 축구화에 흙을 안 떼고 온 거야. 그래서 거부당해서 입고.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 와서 그걸 다 떼고 갔다 하는 썰이 있어요. 그 정도로 걔들은 되게 심해요. 왜 거기서 생물종이 넘어올 수 있잖아요. 흰 배추나방도 옛날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에 3년 동안 소나무를 작살냈어요. 무성무성한 흰 배추나방이야. 그래서 막 그 산림청에서 이거 어떡하냐. 소나무들 다 죽게 생겼다. 막 난리 폈는데 3년 있다 딱 사라졌어요. 왜? 새들이 처음엔 이상한 놈이 있으니까 못 먹은 거야. 저걸 먹어도 되나 싶은 거지. 그래서 자꾸 얼쩡얼쩡거리잖아. 되게 많아지고. 그래서 한 놈이 용진에서 먹어본 거지. 맛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다 처먹어갖고 뭐야 걔는 자연 선택을 못 받은 거지. 흰 나방이 얼마나 표가 잘 나겠어. 애들이 안 먹고 있다가 그냥 다 먹어버린 거야. 전멸. 끝났어요. 그거 알아요? 그 무지개 송어? 무지개 송어 있어요. 그 저쪽에서 북아메리카 쪽에 넘어온 거거든. 우리나라 뭐 식량 생산 증대 사업 70년대. 걔들도 그래요. 걔들도요. 우리나라는 맑고 수온이 낮은 물이 없어요. 겨울에 막 거기 사람들이 다 얼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걔들이 번식을 못해.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번식해서 놓으면 조사들이 잡거나 무지개 송어 축제 뭐 이러면 얘들이 잡거나 그런 건 유해종이 아니죠. 오히려 있으면 맛있으니까 얼른 잡죠. 대부분 베스 같은 애들. 걔도 요즘에 많이 잡히고 황소개구리도 수달이 그렇게 잡아먹는다. 다. 얘네는 안 잡아먹었어요. 덩치가 너무 크니까. 황새들 이런 애들 그냥
찍어서. 알겠습니까? 요 뒤쪽까지 숙제를 해 갑시다. 어디까지 숙제예요? 오, 되게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어려운 거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33쪽까지입니다, 숙제.